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맛비에 하천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하천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참사가 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작은 도심 하천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작업도구는 물에 빠져 널브러져 있고 작업을 위해 설치한 발판도 부서졌습니다. 복개천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4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당시 창원에는 시간당 37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한 10분, 한 20분 좀 따라 비면은 순식간에 불어나 봅니다. 51살 김모 씨는 구조됐지만 30살 강모 씨 등 3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중 1명은 수색 3시간 만에 작업을 하던 곳에서 하천을 따라 1.8km 떨어진 하천 끝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창원시가 발주한 복개천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오면은 요 하천 바닥이 한 1.5m에서 2m 정도 불어나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불어난 그 급류에 의해 가지고 소방과 해경 등은 실종자 2명도 바닥까지 휩쓸린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골프 연습장 부녀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잡히며 이제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일만 남았는데요. 범죄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쏟아지는 억측과 유언 비어에 2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부인과 골프 연습장을 찾았던 A씨. 집에 돌아가 평범한 주말 저녁을 예상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헤어진 부인이 괴한 3명에게 납치돼 끝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범인 한 명 근거할 때까지 제가 직접 뛰어다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 가지고 있어요. 제 가정이 바닥이 있어요. 황망한 부인의 죽음에 장례를 치르느라 마음이 찢겼지만 피의자들이 잡히기 전까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추측성 보도와 댓글이 쏟아졌던 겁니다. 지정인이 충분히 이렇게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이 의심스럽다. 온갖 추측이 다 나오잖아요. 유족까지 겨냥한 추측성 보도와 댓글에 남편은 물론 자녀들도 상처받았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네티즌도 그렇고 고인이 된 사람이 또 2번씩이고 그보다야 제 자식들이 더 걱정이 되고. 유족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이 보호와 위로는커녕 흥미 위주의 보도와 악의적인 댓글에 2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합천에서 엽총을 소지한 40대 남성이 15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40살 김모 씨가 합천 황매산 터널에서 이혼한 전처를 불러달라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인질로 붙잡혀 있던 김 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어젯밤 10시 20분쯤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김 씨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창원시의회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계획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08년. 창원시 사파동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약 7.8km 길이의 도로를 약 2천억 원을 들여 민자 사업으로 건설한다는 겁니다. 창원시가 인구 유출과 진입로 주변의 교통 체증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혀 답보 상태였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창원시는 동부 지역민의 고속도로 이용이 쉬워지고 순환도로망 구축 효과 등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비음산 터널이 수건 사업이었던 김해시는 진례 지역을 장유처럼 개발하고 창원 터널의 만성적인 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비음산 터널이 개통이 되면 우리 김해 시민뿐 아니라 창원 시민, 경남도민 전체가 그 수혜를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창원시 외에는 인구 유출과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분지형입니다. 분지형에 터널을 더 하나 뚫는다는 것은 교통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소음, 공기의 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비음산 터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상대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와 연합대학을 추진합니다. 경상대는 기존에 추진하던 경남과기대와의 통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계획에 창원대 등 중소형 국립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부산대, 경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관계자들이 연합대학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국립대는 가칭 한국대학교로 명칭을 통일하고 신입생 공동선발과 학위 공동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에 대해 재정 지원 등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공약이 구체화된 모양새입니다.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더 강화해가지고 국립대학의 어떤 기능이랄까 책무성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경상대는 경남과기대와도 2021년 통합을 목표로 연합대학을 구축하고 있어 동시에 2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국립대 19곳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은 중소형 국립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또 다른 역차별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국립대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지역 불균형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다음 달 말까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도 경남 곳곳에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작스럽게 세찬 비가 쏟아지곤 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의 양은 거제가 188.5mm로 해안 지역은 거의 200mm 가까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하며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더 내리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최고 60mm, 경남 내륙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도 짙은데요. 통영과 거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창녕과 밀양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함양과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도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무척 덥고 습한 가운데 경남 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의 금형 제조업체 도원정밀이 성형 연마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창원시의 치공구 제작업체 모드테크가 치구 설계 및 개발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경력 5년 이상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연봉 3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진주시의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 업체 덕신건업이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 21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양산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 국림 P&Tech이 플라스틱 생산 및 조립원 5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경력은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김해시의 금속 제품 제조업체 대현상공이 현장 조립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거제와 김해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거제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조선소 하청기업 근로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거제 출신의 이시우 선생의 눈물 젖은 두만강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또 오후에는 김해 장유면 장유도서관 공연장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교사, 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정 좌석제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진주 김해공항과 진주 창원관 시외버스 노선의 인터넷 예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인터넷 사이트 버스타고에서 진주 창원, 진주 김해공항 시외버스 노선을 인터넷 예매할 수 있게 됐고 진주 전주 간 인터넷 예매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외버스 업체와 간이매표소 사업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 안에 간이매표소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희망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입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창의성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우수와 우수 등 8명에게 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가 상반기에 부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복지 대상자 118가구를 적발했습니다. 진주시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4,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8건을 보장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8건, 9,800여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13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가 어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인 군수는 최대 현안인 구치소 이전 문제 해결과 정부 예산 유치를 비롯해 특정 정치 세력의 독점을 막아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창원 북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공사업체에서 지역 주민 2명을 안전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창원시 등이 참여해 열린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도 지역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역과 창원역 등에서 벌어지는 택시 호객 행위와 불법 주정차 등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직원 30여 명을 2인 1조로 만들어 평일, 주 야간뿐 아니라 주말에도 현장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호객 행위와 정류소 질서문란,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